마지막 주를 넘기고 있는 27일입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그리고 저를 늘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 앞에 6월이라고는 우리가 흔히 정말 마음으로 새기고 있는 보훈의 달, 호국 영령을 기리는 달이죠. 그런데 어제 그제 6.25 기념일을 장충체육관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지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내용이 달라진 것도 이해를 했고 또 적극적으로 잊지 않겠다고는 기억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그 현장을 보고 저도 마음이 많이 기뻤습니다. 저도 6.25 때 전상자를 가지고 있는 참 마음 아픈 가정입니다. 우리 집안이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하는 일을 특히 그 신탁 통치를 반대한 거라든지 또 전국의 농지를 정리해서 배분하는 그런 역사의 과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늘 이승만을 지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은 6.25의 전쟁이 나서 인민군들이 전국을 휩쓸었을 때 우리 저 아랫역 지방에서도 날마다 피신을 해야 됐고 그들의 체포 대상이 돼서 때로는 아버지가 옥중에 갇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 형님들이 삼형제가 앞에 형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은 육군으로, 한 분은 해군으로, 한 분은 해병대로 가서 원수를 갚겠다고 잊으랴 어찌 그날을 조국을 짓밟아 오던 그날을 그 원수들을 하나도 안 남기고 갚겠다는 마음으로 전선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두 분은 생존에 계시지만 지금 바로 제 위에 형님 되시는 해병대에 가신 저희 형님이 전사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제를 잊어버린 사람들, 잊혀져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기억하자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사람 중에 아직도 그 신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12만 1827명이가 되더라고요. 어느 산천에서 오직 조국의 명령 따라 죽었다는 외에는 아무 흔적도 없이 그들을 못 찾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바로 해병대 간 형님이 전사했다는 통지서를 받고 그 추운 겨울에 날마다 문을 열고 밖에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시면서 대문을 바라보고 있는 현장을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타면서 70년 세월을 남기고 지금까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6월 아쉬운 이달에 저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기억해야 할 분들이 꼭 있다. 하나 행사로 넘기지 말고 좀 더 깊이 한국전쟁의 상처를 우리가 보듬어 안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흔히 1950년 한국전쟁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일성과 박은영이 스탈린을 졸라대고 모태동이를 졸라대가지고 일으킨 남침전쟁입니다. 바꿔 말하면 북에서 남쪽으로 침략을 하고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지 않고서야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당하고 전선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6월 21일자로 연대장급 인사이동 전방에 있었다든지 24일 날 저녁에 육군 해관 장교 중공식 때 소위 대령, 소령, 중령 등 고위급 간부들이 360명이나 밤새 맥주 파티를 했다든지 전 전선에서 농촌으로 휴가를 보낸 인원이 2만 명이 넘는다든지 토요일 날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본다고 해서 전선의 장교들이
야구 경기, 데이트, 해 신청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휴가를 나왔겠습니까? 전쟁이 났다 보니까 전국에서 자동차에다 스피커를 달고 휴가 나온 장병들의 전선복귀를 외치는 소리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소련 외교문서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요즘은 처음에는 북침이라고 외쳐서 남쪽이 침략이 왔다고 그러더니 또 한참 있다가는 어쩔 수 없는 전쟁이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6.25 전쟁은 기억도 안 하고 7월 27일 휴전된 날을 전승일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초토화된 자기들이 백산 남록강까지 쫓겨가서 김정일이 어린애 데리고 길림의 허주로만 여관에서 메가드 원수가 만주 폭격을 주장했을 때 가슴을 졸이면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던 김일성이가 어떤 장난을 쳐가지고 민족끼리 동족의 피를 흘리게 한 전쟁입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애청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 젊은 세대들도 6.25 전쟁은 북한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스탈린의 명령 그리고 모태똥이 함께 저지른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스탈린이가 오히려 휴전을 제안해가지고 중국의 주도권을 축소시키려는 전쟁의 종지부가 휴전으로 돌아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소련이 거부권 행사 안 한 것도 결국은 유럽 지역에 미국을 한국전쟁에 몰아넣어놓고 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더 행사하는 그들의 침략 지역을 더 넓히려는 음모한 수단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현장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흔히 한국전쟁, 6.25 전쟁 이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6.25 전쟁이고 국제적으로 볼 때는 한국전쟁이죠. 이런 표현만은 우리가 구분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데 1등 공신은 메가더 사령관입니다. 그 메가더 사령관이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군의 병참기지를 차단해버렸죠.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자, 모든 전쟁 물자죠. 그러니까 뭐 전투 장비로부터 대포, 탱크, 지원 물자들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의류, 제복, 통신장비 전부를 다 인천에서 서울로, 서울서 춘천으로, 그리고 10월 1일 국군 날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결연한 결단으로 38선 이북을 진격하는 그런 쾌거를 이룸으로 인해서 한국전쟁은 휴전이 가파르게 됐고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인천 상륙에 승리했다는 기쁨, 247척의 배가 심지어 항공모함을 필두로 해서 각종 상륙정이 8미터를 진지로 해서 새벽에 전쟁의 신호를 올리고 상륙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그 작전은 단 2시간에 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물이 차이는 2시간 동안에 완료를 해야 됐고, 그 작전은 세계 전략가들이 평가하기를 50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5000분의 1. 그러니까 4999번은 실패할 확률이 있는 작전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작전입니까? 모두가 신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 어려운 현실에서 극복을 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잊혀진 장병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달 전에 인천 상륙 지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임병래 중위를 중심으로 17명의 특수 정보 유격대를 모집해 가지고 배를 띄워서 보냅니다. 배는 영흥도에다 정박시켜 놓고 인천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에 장비들을 점검하고 그
그들의 공격 루트가 무엇이고 장병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위험지가 있고 어디로 상륙을 이런 정보를 맨몸으로 인민공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인민과 같은 활동을 하면서 메가더 사령부에 전달했던 특수전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행히 노출되지 않고 인천 상륙 이틀 전에 배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6명이 전사하고 나머지가 구사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 잊혀진 장병들, 그들이 만일 유괴 활동을 통해서 정보 탐지를 안 했더라면 그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또 무모한 희생자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상륙 지점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으니까, 폭탄으로. 거기 얼마나 또 많은 양민들이 피해를 받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잊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에 대한 정보가 누출되기 위해서 메가더 사령부는 소위 장사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장사. 동해안에 있는 영일만에 쭉 올라가면 영덕이라는 지역 앞에 항만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장사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항구예요. 그 장사 지역을 상륙작전 지점으로, 왜냐하면 북의 정보망에 의해서 언젠가나 상륙할 수 있다는 배들이 모여있는 현상을 봤으니까. 일본에 있는 배, 미국에서 온 배, 한국 연안에 있는 배들이 집결하고 훈련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전혀 몰랐죠. 왜냐하면 그 작전명이 나중에 이제 인천 상륙이라고 알려졌지, 그 이전에는 인천 상륙이 아닙니다. 또 그걸 또 알렸어도 안 돼. 우리 정부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국군들도 몰랐대요. 과거에 그 월미도를 통해서, 영흥도를 통해서 월미도를 거쳐가지고 팔미도로해서 인천에 들어왔던 특수작전 이름은 엑스레이 작전입니다. 엑스레이처럼 정밀 검투를 한다, 그런 얘기죠. 엑스레이 전략. 그리고 또 사실은 여기에 그 인천 상륙 작전 이전에 메가더가 사실은 인천에서 일으켰던 작전명도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작전명도.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흘려보내면서 점차 인천작전의 D-Day를 앞당겨 가고 있었던 거죠. 인천 상륙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서울 수복이 가능해졌고 29일 날 수복을 했으니, 그리고 10월 1일 38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는 정보를 군산으로 흘리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삼척만까지를 흘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능성 있게끔 흘려보낸 정보가 장사 상륙작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은 장사 상륙작전은 100% 문산호라는 배에다가 미군 장병을 싣고, 왜냐하면 이때 전선이 낙동강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전부 다 정보망이 깔려 있었고, 북한 정보도 그 영일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와 가지고 영덕, 울진 지역까지 다 정통해안을 감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역을 향하는 문산호 배에 미군이 내렸다 타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정작 이틀 전에 상륙을 감행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탄 장병은 이름하여 이름도 명찰도 무기도 제대로 갖지 않는, 제복 하나도 없이 모자도 하나 쓰지 않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의 학도병이었던 겁니다. 학도병 720명을 승선시켜가지고 목총을 들고 장총을 들고 장사항을 향해서 문산호가 가는 거예요. 그들은
전선에서 오직 2주간의 총격훈련, 총발사훈련만 배운 겁니다. 뭐 심지어 보복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장사지역에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륙 지점에 바로 9월 14일 날부터 상륙을 시작했는데,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문산호가 장사만에 접양을 못합니다. 그러나 젊은 학도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한 채 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닷길을 뛰어들었고 그 길로 헤엄을 쳐서 상륙을 했어요.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4일간을 인천 상륙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적들과 싸웠습니다. 인민군들과 싸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무슨 보급이나 또는 병참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장비가 없이 맨손에 수류탄 두서너 개하고 총만 들고 실탄 16발씩 들고 가서 적군과 싸워서 거의 다 희생될 뻔 봤어요. 192명이 전사를 했고 부상이 92명이고 실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인천 상륙이 상륙하고 인민군들이 전부 철수를 해서 낙동강 기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은 조치원호라는 배가 가서, 문산호는 이미 파산해버렸고 그들을 구해가지고 번지로 돌아오는 그 잊혀진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 장사 상륙 작전을, 인천 상륙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으켰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들이 군번도 정말로 정확한 신원도 모르는 젊은 학도병이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들이 잊혀진 조국의 영웅들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전후방에서 얼마나 많은 무명용사들이 죽어갔겠습니까?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만 보훈의 달로 기억하지 말고 정말로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27, 8개국, 16개국은 다양히 전투요원을 보냈지만 의학을 보내고 의료선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던 유엔군 또는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야 돼요. 노병들이 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난번에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 리틀엔젤스를 동원해가지고 24개국 참전 국가에게 리틀엔젤스 공연을 하기 위해서 200억 가까운 돈을 쓰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보희 총재가 단장이 되고 또 참전 용사 중에 장군 몇 분이 따라갔던 것도 기억합니다. 이런 보훈의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 자유의 고귀함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우방국들하고도 자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귀한 가치 공유의 기억의 개념이 될 겁니다. 끝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엔군과 한국군이 38선을 넘어서 압록강 국경까지 두만강 국경까지 갔을 때 중공군이 30만 명이 떼거로 몰려왔어요. 그 추운 영하 40도 전선에서 더운 지방에 중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장병들이, 인도나 태국에서 온 장병들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후퇴를 할 때 총명령을 지냈던 알몬드 소장이 흥남 부두 철수 작전을 감행합니다. 미국 해병 1사단은 장진호에서 중공군을 막리라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는지 몰라요. 유명한 장진호 전투죠. 흥남에서 미군 한국군은 불과 2만 명이 다 안 되지만, 북한 땅에 살면서 자유를 찾고해서 자유의 남한 땅을 오겠다는 피난민이 8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름하여 흥남 10만 명 철수 작전이에요. 그때는 아주 추운 1월 달입니다. 그때 에르나이트라고는
수송선. 그것은 불과 한 많이 태워야 1,400명, 2,000명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현봉학이라고는 한국인이 알몬드 소장에 통역하고 전선의 위치를 가르쳐준 지도자가 한 분 있었어요. 아마 소령쯤 됐을 겁니다. 그분이 알몬드 소장을 설득해가지고 화물선을 수송선으로 바꿉니다. 그 화물선 이름이 유명한 메디리스 빅토리오라는 화물선이에요. 메디리스 빅토리오. 그 화물선을 탱크를 내리고 대포를 내리고 바다에다 다 버려버리고, 원래 많이 태워야 5,000명밖에 못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화물선에 14,000명을 태웠고, 그 화물선이 거제에 내려서 보니까 그 배 안에서 12명의 어린이를 낳았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배는 정말로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오랫동안 전시되어 있다가 메디리스 빅토리오, 그 배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훈장까지 받은 배예요. 거기에 선장도 독실한 기독교 전도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고마운 나라냐, 이렇게 저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방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유엔이라는 기구가 생긴데 처음으로 한국에 안보회의가 소집되고 유엔군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유엔화를 기념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월 25일로 합니다. 세계에서 유엔화를 기념한 날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공국가라서 우뚝 쓸 수가 있었어요.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이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한미동맹의 가치를 알고 자유의 가치 개념을 확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시중에 보면은 전쟁의 경험도 없을 뿐더러 자유를 망각하고 사회주의에 유령에 병들어가지고 아직도 허덕이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빨리 깨놔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그래도 위대한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우리는 그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심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피를 요운 거예요. 무명용사들, 어느 전선이나 또 어느 지역에서 조국을 노래하다가 돌아가신, 승화하신 많은 분들의 영령에 정말로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랫도록 기억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조국을 지키는데 앞장서서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후대인들이 되기를 같이 마음 모아 다짐하는 6월 호국의 달, 6.25 같은 그런 역사적인 날들을 기억하게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